영상을 한 편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서울역,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텐데,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아마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 뽑아야 돼. 아니야,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뽑아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안철수 이제 오늘부로 전 대표가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고요. 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쪽으로 나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지금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강 기자. 예, 그런데 비단 유승민 대표만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확률까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섰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공동대표도 당에 늦지 않게 결정을 해서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안철수 전 대표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창당한 바른미래당 두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다면 저희가 이 판넬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한창 진행 중이니까요. 이게 빙상장입니다. 빙상장. 제가 그동안 축구장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빙상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빙상장이고요. 결승선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뭔가 물론 지금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가장 이 부분을 신경 쓸 사람이 과연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저는 아마 이분일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이미 결승선에 와 있는 분이죠.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니까요. 3선 도전 의사를 피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성준 의원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제일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족수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냥 당선될 거다 했는데,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뛰어든다면은 진짜 좀 어떻게 또 게임이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바로 2011년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바로 사실은 맨 처음에 거론됐던 건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름하여 그 통 큰 양보라는 걸 함으로써 바로 박원순 시장이 탄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는 내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또 정치라는 게 그 시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양보했던 것이 지금 와서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1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아마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너무 급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생하시게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철수 교수님의 그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벌써 저게 7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박원순, 안철수 두 사람이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완전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노 기자. 네, 뭐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약간 공개적으로 뭔가 편지까지 보내면서 설전을 벌이게 된 건데, 먼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요즘에 안 대표님을 보면 안타깝다.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절망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사람을 바꿨다. 안 대표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지금 2011년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빙상장에 등장해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 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출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당사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이제 막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담회 때는 이제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들? 예,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같이 갈까요? 왜 자꾸 안 가려는 사람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갈게요. 예.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요, 황성균 의원님, 이제 막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 판단했는지 뭐예요? 출마하겠다는 걸로 저는 귀에 들렸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왜 들렸는데. 그러냐면은 예. 생각하겠다고 했고요. 해외 안 나가겠다. 예. 그러면 이제 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요번에 이제 그 구정 때 벌어지는 그 설 민심만 한번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인가요? 사실 그 당명조차도 일반 국민들한테 낯선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고사될 수가 있는 위기에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빅 이벤트가 형성되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 두 싸움인 형국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참패만 안 당하면은 바른미래당으로는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아마 출마 쪽을 굉장히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잖아요. 그 당명 이름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이 출마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여권 내의 서울시장 후보들끼리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데스크 시간에 일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영선 의원의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의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것은 그 미련이 남아 있을 때 뭔가 좀 더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 그때가 참 뭔가 위험한 때거든요. 그 제품의 선호도가 떨어질 때까지 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보면 예. 피로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이제 예. 박원순 시장을 두고 모든 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이 박원순 시장은 좀 이제 필요하다,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담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서울권 내의 재보선이냐 둘 중에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 출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는 중인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또 나오게 될 경우, 안철수 후보로 나오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밋밋하게 질 거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없는 후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권 쪽 뭐 얘기만 하나? 야당, 제1야당인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판넬 빙상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히든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텐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이 사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인물입니다. 보시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를 오늘 홍준표 대표가 꺼냈습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홍 대표 목소리를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에 입당을 아직 안 했나? 좀 있으면 하겠지 뭐.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또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감. 그래서 한번 종로 선거에 실족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당이 활용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홍 대표는 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범보수를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호 전 의원도 최근에 영입이 됐고요. 근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아직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지명도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박원순, 오세훈 3파전이 벌어진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한국당의 인재풀의 한계가 또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 또 어떤 일각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바라고 있는데 결국은 좀 참신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뭐 지금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짚었다면 저는요,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울 못지않게 아주 치열하게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부산시장이에요.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부산시장 이번에는 우리가 기회인 것 같은데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노은지 기자가 깊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 PDP 화면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선에서 민선으로,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시장을 뽑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4명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역대 시장이 이렇게 4명인데 보시면요. 문정수, 안상형, 허남식, 그리고 지금의 서병수 시장까지 밑에 당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모두 보수 정당입니다. 이렇게 진보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산시장에서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시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시장에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지방선거, 제1회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5년에 이렇게 통합민주당 후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자유당의 문정수 후보가 51.4%, 그리고 노무현 당시 후보는 36.7%를 얻으면서 패배하고 말았죠. 사실은 이 지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호남의 모든 권력이 동등해야 한다, 이런 지역 분권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바람에 노무현 당시 후보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상당히 냉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유세에 동행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유세를 딱 자리 잡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딱 하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로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마음은 정말로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애리게 아팠어요. 네, 저렇게 현장에서도 냉대를 받고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도전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4번 수차례 도전을 했죠. 첫 번째 보시면 13대 국회의원 때는 부산 동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도전을 하는데 14대 의원 때는 낙선을 했고요. 부산시장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낙선. 그리고 마지막 2000년에 부산 북 강서을에서 등장을 했지만 또다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부산 세랍 노무현의 순환사 보셨는데 지금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으로 묶여있는 두 사람인데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지낼 정도로 부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챙겨왔던 두 사람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도전했지만 계속 얻지 못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산 이번 지역 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부산이 왜 지금 정치권에서 꽤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지 노 기자 설명드리니까 잘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재미난 풍경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귀성 인사를 했거든요. 귀성 인사를 했는데 보통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은 뭐 호남이니까요. 호남 쪽은 원래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용산역에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찾아간 곳이 강병규 기자, 경부선을 타야 하는 서울역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작년까지는 이제 용산역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영남권을 좀 공들이는 그런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이제 사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동권, 동남권에 좋은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 그 PK 지역을 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공을 들여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수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닥뜨려서 이번에 서울역을 가서 이제 직접 영남에 고향을 둔 유권자들을 더 많이 만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황성균 의원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용산역은 이제 호남선이고 서울역은 경부선인데 오늘 경부선이 있는 서울역에서 추미애 대표랑 인사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이번에 영남, 특히 부산 이런 데 얼마나 민주당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저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예. 노은지 기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친노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서 뭐 거제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계속 자라갔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은 호남이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과거의 친노 친문 그룹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뺏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여당 입장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야당 입장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볼 때는 바로 부산마저도 놓쳐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선거에서 지킬 곳은 이제 경북 정도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격전지로 부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시장 선거 출마해서요, 낙선한 게 95년입니다. 96년이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해는 95년이라는 거 저희가 바로 잡고요. 자, 그렇다면 빙상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부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 현 결승선에 도달해 있는 사람은 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있다면 지금 치열하게 서병수 시장의 저 결승선을 내가 먼저 도달할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해수부 장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노 기자, 이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사실 인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양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요. 2014년 지방선거 때 서병수 시장에 맞서서 무소속 후보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하면은 늘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오거돈 전 장관인데 사실은 이제 2008년에 부산 해양대 총장을 하는 바람에 그때 민주당을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어떤 그 총장을 지내면서 당적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선거를 나서면서도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에 복당을 하면서 뭔가 선거를 준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오거돈 시장이 지금 이 데스크가 말씀하신 이 사람과 붙게 된다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노 기자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요.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이거 빙상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여권 내에서는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거돈 전 장관이 있고요. 또 한 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김영춘 장관인데요. 여기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 해수부 장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해양수사부 장관이라는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김영춘 현 장관 같은 경우 황성균 의원 일단 어떻습니까? 출마 의사를 밝혔나요? 밝히진 않았죠, 아직은? 아직은 밝히진 않았죠. 이제 예. 아마 지금 해수부 장관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집권했을 때 이제 해수부 장관을 했다는 것은 사실 부산시장을 좀 염두에 둔 사람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실상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마 제 생각으로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판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또 출마하느냐? 예. 그건 진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수부 장관이라는 것이 진짜 그 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부산시장을 가려고 하는 레터를 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느냐?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영춘 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사도 밝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한국당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부산시장 놓쳐서는 안 될 텐데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 자갈치 시장을 향했습니다. 당시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서울역을 찾았던 것처럼요. 홍준표 대표도 이제 부산이나 대구 이쪽 지역을 많이 찾아서 좀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치열한 대결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편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서울역,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 밥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텐데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아마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 뽑아야 돼. 아니야,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뽑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안철수 이제 오늘부로 전 대표가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고요. 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쪽으로 나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지금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강 기자. 예, 그런데 비단 유승민 대표만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고생하시게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철수 교수님의 그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벌써 저게 7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박원순, 안철수 두 사람이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완전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노 기자. 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약간 공개적으로 뭔가 편지까지 보내면서 설전을 벌이게 된 건데, 먼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요즘에 안 대표님을 보면 안타깝다.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절망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사람을 바꿨다. 안 대표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이런 와중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확률까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섰다 아하.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공동대표도 당에 늦지 않게 결정을 해서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 안철수 전 대표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창당한 바른미래당 두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다면 저희가 이 판넬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한창 진행 중이니까요. 이게 빙상장입니다. 빙상장. 제가 그동안 축구장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예, 빙상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빙상장의 결승선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뭔가 물론 지금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가장 이 부분을 신경 쓸 사람이 과연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저는 아마 이분일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이미 결승선에 와 있는 분이죠.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니까요. 3선 도전 의사를 피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성진 의원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제일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뭐 족수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냥 당선될 거다 했는데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뛰어든다면은 진짜 좀 어떻게 또 게임이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바로 2011년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바로 사실은 맨 처음에 거론됐던 건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름하여 그 통 큰 양보라는 걸 함으로써 바로 박원순 시장이 탄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는 내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또 정치라는 게 그 시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양보했던 것이 지금 와서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1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아마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너무 급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지금 2011년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빙상장에 등장해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 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출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당사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이제 막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담회 때는 이제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들? 예,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같이 갈까요? 왜 자꾸 안 가려는 사람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갈게요. 예.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요, 황성균 의원님, 이제 막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 판단했는지 뭐예요? 출마하겠다는 걸로 저는 귀에 들렸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왜 들렸는데. 그러냐면은 예. 생각하겠다고 했고요. 해외 안 나가겠다. 예. 그러면 이제 다만 지금 단정적